비트코인에 아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청산 히트맵을 보면 아래쪽에 아직 많은 청산 주문이 남아 있습니다. 위쪽에도 일부 주문이 있지만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에서 오전 8시 30분에 큰 금융 뉴스도 있습니다. 뉴욕 시간 기준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핵심 PC 이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이건 정말 큰 뉴스죠. 그리고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밤 9시에 연설할 예정입니다. 뉴욕 시간으로는 밤이고 이건 주식시장이 마감한 후입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이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아니죠. 보통 그렇잖아요. 잠깐. 뉴욕 증권거래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고 금요일 오후 4시에서 정확히 5시쯤에 마감합니다. 대략 그 이후에는 주말 가격 변동이 시작되는데 주말은 조작과 큰 함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트럼프가 발표할 뉴스가 주식시장 마감 후에 하락세를 시사한다면 우리는 정말 끔찍한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말이죠. 하지만 가격 움직임만 놓고 보면 뭔가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바로 여기서 아주 멋진 숏 포지션을 잡았어요. 진짜로 여기서 숏을 들어갔고 바로 여기서 청산했죠. 정확히 86, 84, 600에서요. 그리고 어제 제가 했던 트레이드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또한 이번 주말에 대한 제 계획과 그리고 빅 아이디어 플랜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번 폭락이 심하다고 생각했다면 2026년 전체를 보게 되면 내년이 정말 끔찍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강세장에 베팅하는 쪽이라면 제 생각에는 물론 제가 시간 여행자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제 이게 정말 괜찮았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보세요.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이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초기 신호였어요. 정말로 이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게 함정이 될 거라는 초기 신호였죠. 아시겠죠? 그리고 뉴스도 있었습니다. PCI 결과, CPI 결과가 8시 30분에 나왔고 여기 세 번째 CPI 결과가 보이죠. 알다시피 돌파에 실패했어요. 가격이 여기 위로 밀어 올리려고 했지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큰 벽이었어요. 이전주의 가치도 있었고요. 월요일에는 혼자였죠. 안녕하세요. 월간 캔들 오픈입니다.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신가요? 이 영상에서 나중에 모든 걸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댓글에서 저처럼 차트를 세팅하는 방법을 물어보셨거든요. 우리 모두 같은 페이지에 있도록 할게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궁금하면 댓글 남겨주세요. 모두에게 답글 달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가격이 아무것도 돌파하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그냥 이 부분을 채웠어요. 여기 있는 이 캔들 보이시죠? 제가 표시한 구역을 채운 거예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경우에는 가끔 인내심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차트를 만지는 것보다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명확하거나 거래 진입 신호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권거래소가 열린 뒤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보통 처음 몇 분은 함정일 때가 많아요. 여기 이걸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정말로 여기까지는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8만 8천 달러.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시간봉 차트로 정확히 보면 정말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잠시만요. 이걸 좀 지워볼게요. 여기 우리가 있었던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는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범위 안으로 거래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이 범위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숏 포지션을 잡아서 이 손실을 만회하고 정말로 바로 여기서 청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래를 열어둔 채로 두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잘 때 말이죠. 제 수면 패턴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많아요. 뉴욕 세션이요? 아시죠? 왜냐면 이때가 제가 거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바로 여기서 가격이 급락하자마자 바로 청산했어요. 그리고 보통 기본적으로 이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직접 그려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항상 하거든요. 보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저점을 뚫고 나서 여기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 익절 구간이 남들의 손절 구간이에요. 이거 진짜 괜찮은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여기서 제 익절 구간이 남들의 손절 구간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절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반전이 오잖아요. 혹시 트레이드 들어갔다가 손절당하고 나서 바로 반전된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제 익절 구간이에요. 진짜로 진짜로요. 이거 진짜 인정할 만하잖아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은 분들이 최근 며칠 동안 멋지게 숏을 잡으신 걸 봤어요. 다들 숏 포지션을 잡으셨더라고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기계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사람들은 이걸 가격 조작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냥 기계적인 접근일 뿐이에요. 정말 이건 아주 기계적인 전략이에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게 어제 제가 했던 트레이드였어요. 아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멋진 존을 그려볼게요. 이걸 이렇게 하고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거예요. 이걸 오전 8시에 맞춰 둘게요. 보세요. 이 시간이 제가 트레이드를 하는 걸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오전 8시. 오전 9시 30분까지요. 뉴욕 시간 기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오전 8시가 미국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알다시피 정말 큰 고래들이에요. 미국에는 큰 고래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가장 큰 헤지펀드, 가장 큰 금융사,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 중에 제일 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시장을 움직여요. 만약 그들이 약세로 일어나면 매도해서 시장을 폭락시키고 강세로 일어나면 시장을 끌어올려요. 진짜로요. 그래서 알다시피 미국인들이 일어난 이후 이 구간에서 모든 게 진짜로 움직여요. 뉴욕 증권거래소가 열리는 게 오전 9시 30분인데 이때가 큰 움직임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께 뭔가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거 알아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공매도로 버는 돈이 제일 좋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알아요. 이게 비트코인 강세론자들한테는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죠. 하지만 그 이유는 이런 공매도 세팅이 정말 그러니까 소매 투자자들과 반대로 거래하는 거라서 그래요. 소매 투자자들은 전부 강세예요. 가격은 오르기만 하고 가격이 오를 때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마치 동화 속에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산된 공매도를 할 때 버는 돈이 있어요. 데이 트레이딩이니까 거의 매일 새로운 거래를 하고 매일 새로운 거래 아이디어가 생기죠. 그런데 공매도를 하면 정말 빠른 돈이에요. 이건 그냥 쾅 이런 느낌이에요. 공매도는 진짜 강세장 투자자들은 제발 가격이 오르길 하고 바라지만 결국 가격이 우리 쪽으로 오죠. 제 생각에 우리는 유튜브에서 가장 크거나 거의 가장 큰 크립토 트레이딩 커뮤니티가 될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장 수익성 있는 커뮤니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세장 투자자들은 보통 여기서 희망을 걸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스톱로스를 기계적으로 공략하는 식으로 접근하죠. 그리고 쾅! 빠른 돈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몇 주씩 걸리는데 우리는 하루 만에 끝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데이 트레이딩, 특히 공매도를 좋아해요. 알다시피 저는 공매도 승률이 매수 승률보다 높아요. 롱 포지션은 잘 못 잡지만 반전 포인트는 자신 있어요.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접근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이제 감정과 긴장을 좀 시켜봅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노란 박스 안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가 나온 후에도 제가 보여드리면 뉴스가 나온 후에요. 8시 30분이 뉴스 시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뉴스 전에 거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을 보세요. 저는 지금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아요. 비록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추세만 보고 있긴 하지만요. 예를 들어 여기 박스가 보이네. 괜찮다 생각하죠. 여기가 저항 구간이긴 한데 저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구간 이후에만 거래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이 방식을 정말로 좋아하는 이유예요. 정말로 아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접근 방식이죠. 굉장히 체계적이고 딱딱 맞는 거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최고의 거래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이건 제 비트코인 거래 경험에서 나온 건데 저는 비트코인만 거래하거든요. 제 경험상 그래요. 이 구간 이후 맞아요. 바로 이 영역에서 최고의 거래가 나와요. 그렇죠? 이런 전형적인 함정들 만약 이게 기본이고 저게 함정이라는 걸 알면요. 저는 여기서만 거래하고 저쪽에서는 거래를 피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시각적이에요. 만약 제가 거래를 한다면 이거 이후까지 기다리는 거죠. 만약 롱 포지션을 잡고 싶으면 그냥 차트를 뒤집어요. 진짜로
차트를 뒤집고 반대 거래를 찾으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간단한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뉴스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증시가 열릴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흥미롭게도 여기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건 우리에게 반전이 올 수도 있다는 꽤 괜찮은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새 증시가 열리고 나서 기다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이 지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 이런 가격 움직임에서는 만약 가격이 하락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 이 지점을 돌파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을요. 그리고 만약 반전이 일어난다면 보통 이 1년 후나 큰 손실 이후에 반전이 일어나곤 해요. 하지만 이건 아직 내부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상승세를 100% 신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다른 것도 하나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질문에도 답변을 드릴 거예요. 이 답변들이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께 정말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기본적으로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 뭐냐고 물으셨죠. 볼륨 프로파일이 뭐냐고도 물으셨고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볼륨 프로파일, 여기에는 고정 범위 볼륨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 특정 기간이나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된 거래량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몰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가격을 직접 선택하세요. 고정 범위처럼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볼륨을 볼 수 있습니다. 일, 월, 특정 범위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일 단위로 찾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시간대를 뉴욕으로 맞추세요. 어디에 살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세요. 질문하지 말고 진짜 그냥 하세요. 진짜로 그냥 하세요. 형,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시간대를 맞춰서 트레이딩 할 때 만약 H1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한다면 혹은 헤지펀드에서 일하는 사람이 트레이딩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대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냥 그 시간대를 봅니다. 굳이 새로운 방식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하는 거죠. 저는 단순하게 해요.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기본적으로 합니다. 여기 클릭, 설정 클릭, 이벤트 클릭, 세션 브레이크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새로운 데일리 캔들이 표시돼요. 보이시죠? 여기서 데일리 캔들이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네, 바로 여기에서요. 정말로 데일리 캔들이 바로 여기서 마감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격이 바로 저 지점에서 마감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쯤에서 큰 뉴스가 있을 거예요. 진짜로 이 구역 근처에서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주말이 올 거예요. 보통 이게 중요한데 보통 토요일과 주말에는요. 토요일은 그냥 횡보장이에요. 알겠죠? 10번 중 8번 이상은 토요일이 최악이에요. 트레이딩 데이는 횡보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트레이드를 들어간다면 이기든 지든 오늘 안에 무조건 청산할 거예요. 왜냐하면 횡보장에 갇히고 싶지 않거든요. 횡보장은 멘탈에 정말 안 좋아요. 심지어 수익이 나더라도 결국엔 힘들어집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그 포지션에 갇혀버리게 되니까요. 결국 청산하고 싶어지죠. 그러다 아니야, 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커질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에 계속 머무르게 돼요. 아시죠? 아까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겠네요.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볼륨 프로파일처럼 저는 키포인트에 맞춰 설정해둬요. 어제라면 어제 가격 레벨을 보고 싶거든요. 여기 보면 아마 공정한 움직임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 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이게 핵심 컨트롤 포인트입니다. 보이시죠? 반등이 나오고 저항 포인트에서 거절되고 다시 컨트롤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며 볼륨 프로파일이 잘 보입니다. 이게요. 이게 바로 벨커브라는 거 아시죠? 이걸 상상해 보세요. 아마 가우시안 커브, 벨커브 같은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이 연한 노란색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전체 볼륨 데이터의 68%, 70% 정도가 몰려 있는 곳이에요. 좋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보통 이 영역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추가적인 거라서 사실 꼭 필요하진 않고 주로 필요한 건 가장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 바로 그 부분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이 특정 구간에서 일어난다면 그 구간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그곳에서 반응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각각의 레벨은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세요. 기본적으로 빨간 선이 있는데
이게 바로 포인트 오브 컨트롤, 즉 가장 중요한 지점을 의미해요. 가장 큰 포인트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한 곳, 즉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싸운 지점이죠. 여기 보시면 이 경우 파란색 끝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부분을 밸류 에어리어 하이, 여기는 밸류 에어리어 로우라고 그래요. 여기 이게 밸류 에어리어예요. 이걸 옆으로 돌려보면 이게 밸류 에어리어 하이, 이게 밸류 에어리어 로우, 이게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죠. 이게 바로 볼륨 프로파일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지 알면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정에 관해서는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요. 여기 이거 보이시죠? 아무나 여기 있나요?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그냥 큰 숫자를 넣어서 좀 멋져 보이게 만들면 돼요. 스맨시 아주 멋지죠? 근데 여기 밸류 에어리어에는 그냥 70을 넣고 스타일에서는 원하는 색깔을 고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볼륨 프로파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V웹에 관해서는 저는 여기서 앵커드 V웹을 사용해요. 인디케이터는 쓰지 않고 여기서 볼륨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앵커드 V웹을 보세요. 그리고 앵커드 V웹이란 이런 거예요. 볼륨, 가중 평균 가격인데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어디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주요 구간에 맞춰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스캘퍼라서 하루에 여러 번 거래를 한다면 일 단위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디가 그런지 알 수 있죠? 이걸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어제의 앵커드 V웹이 어디에 있는지, 즉 어제의 V웹이 어디였는지 볼 수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예를 들어 어제나 그저께를 보면요, 우리가 V 위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V웹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러니까 만약 스캐퍼라면 이건 정말 좋은 도구예요. 보시다시피 이걸 참고용으로 볼 수도 있고 직접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월 단위, 일 단위, 구간의 주요 저점이나 고점에도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 걸 깜빡했네요. 여기 있는 이 선들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선들이에요. 말 그대로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여기서 보시다시피요. 여기 와서 수평선을 설정을 하고 그 위에 놓고 그리고 다시 여기로 와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한번 클릭하고 텍스트의 이름을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 오픈은 영어로 월간 캔들 오픈을 의미해요. 그리고 저는 매달 초에 이걸 설정해 두면 여기서 월간 캔들이 시작됐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정말 간단해요. 그냥 적기만 하면 돼요. 이 오픈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원하는 색깔을 고를 수 있어요. 저는 중간쯤이나 이쪽에 두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여기 표시가 되고 저를 방해하잖아요. 차트에서 원하는 색깔을 고를 수 있고 동그라미도 크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템플릿으로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한 다음 이름을 정해서 저장해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처럼 매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간단하게 해요. 수평 배열을 만들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 이미 만든 레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간 캔들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죠. 월요일 고점이나 저점도 설정하는 걸 좋아해요. 이것들은 전부 똑같은데 그냥 이름만 다르게 붙인 거예요. 말 그대로요. 그리고 나서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 있는데 여기서 PD는 영어로 previous day, 즉 전일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건 어제의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구나 하고 알 수 있죠. 그리고 레인지도 있고 전주 밸류, 에어러 하이, 전주 POC 등등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건 전부 똑같은 거고 그냥 이름만 붙인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여기 있는 수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수직선은 여기 있는 이걸 사용해요. 그냥 수직선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단하게 수직선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맞아요. 똑같이 하는 거죠. 텍스트를 넣고 이름을 붙여요. 예를 들어 뉴스라고 하거나 영어로 뉴스 아니면 뉴욕 증권거래소 NYSE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위쪽 가운데에 배치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템플릿이에요. 템플릿을 만들고 저장한 다음에 보세요. 저는 템플릿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저는 보름달 신월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아마 내일 얘기할게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진짜로 토요일 밤 11시거든요. 신월이 자주 있어요. 진짜로. 정말 자주요. 신월은 특히 하락장에서는 매우 약세 신호예요. 하락 추세에서 신월이 나오면 더더욱 약세를 의미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최고의 롱 포지션을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노트도 찾지 않고요. 만약에 제가 숏을 잡는다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롱보다 숏에 치우쳐 있고 강세도 보고 있어요. 신호리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죠? 이게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로 달의 주기, 보름달이든 신호리든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네, 정말로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정말 자주, 특히 신호는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네, 오늘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 가격 움직임을 보고 있어요. 뉴욕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옆으로 움직이다가 여기서 하락하면 저는 진입할 거예요. 이 저점을 노릴 거고, 만약 이 저점을 깨면 이 구간도 깰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 뉴스가 약세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면 거의 이런 식으로 저는 추가 하락을 노릴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제도 똑같이 했어요. 여기서 숏 포지션을 잡았을 때 손절은 바로 이 위에 뒀어요. 왜냐면 만약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좋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제가 틀렸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걸 보고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요. 손절은 아직도 뚫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바로 여기 위에 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뉴욕 증시가 개장한 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봐야 해요. 시장이 비이성적이라 여기나 저기로 갈 수 있으니 개장 후 상황을 기다려야 해요. 네, 정말 간단해요. 진짜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알죠? 기다리세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저도 그래야 해요. 차트를 닫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뉴욕 증시가 개장한 후나 오전 8시 이후에 차트를 다시 여세요. 아니면 뉴스가 나온 후에요. 그리고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외출해야 돼서예요. 하지만 토요일은 알다시피 보통은 행보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음, 저는 뉴욕 증시가 개장한 후 가격 반응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가격이 하락 돌파하면 끝났다고 볼 거고 상방 돌파하면요. 저는 롱 포지션을 노리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 강세장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이게 최고의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쵸? 조금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질문에 답해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를 원하신다면 아래 바이비트에 가입하세요. 여기가 최고의 거래소입니다. 여기가 가장 큰 고래들이 거래하는 곳이에요. 꼭 제 추천 링크를 사용하세요. 이미 바이비트 계정이 있으시다면 제 링크로 새 계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여권을 썼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새 계정으로 운전면허증도 쓸 수 있어요. 보세요. 저는 여러분께 아무것도 팔지 않아요. 강의도 마스터마인드도 팔지 않아요. 여기서 하는 모든 건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 영상이나 댓글로 답변 드릴게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려면 구독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디오스 아미고스.